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73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731차입니다. 오늘 역행자 103페이지예요. 역행자 103페이지에 보면은 실천 원투는 다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는 거 들어갈게요. 밑에 단락 볼게요. 자의식의 해체는 자의식 해체는 정서적 으로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학습, 학습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의사결정력을 높여준다. 그죠? 자의식을 해체하면 누가 나를 어떻게 보나 라는 어떤 그런 거, 두려움에서 자꾸 외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게 해체가 된다면 정서적인 것도 더 안정이 되겠죠. 건강하게 되고 학습력도 크게 향상되고 의사결정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의식이 해체되면 내가 자의식 해체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게 안 되면 내가 앞으로 말하는 어떤 것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에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내 말이 고지 들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자의식을 딱 갖고 있으면 내가 방어막을 치고 있고 내 생각을 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당연히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래서 누가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틀린 거죠. 듣는 거, 해석하는 거 다 틀려요. 근데 다 똑같은 줄 알잖아요. 정말 다 틀리더라고요. 다 틀리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정말 다 틀려서 내 생각을 계속 내려놓아야 순수한 상태를 그냥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순수한 상태를. 네, 그래서 팔짱 끼고 비웃을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이 먹히겠는가. 그러니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위해선 경계면을 말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경계하고 있는 선,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을 말랑말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의식이 강해져 있는 상태라면 더욱 그렇다. 더욱 자의식이 강해져 있으면 더욱더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해체시켜야지 된다라는 거죠. 말랑말랑 해체.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은 나는 바뀌지 않을 거야. 오랫동안이든 뭐 하든 상관이 없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순수하니까 생각 없이 바뀌는 건 빠르죠, 당연히. 순수하니까 빨리빨리 바뀌어요. 빨리빨리 바뀌는데 어른들이라고 해서 30, 40, 50, 60, 70이라고 그래서 늦게 바뀌는 것보다 내 생각, 우리도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있으면 안 바뀐다. 내 생각이 고착화된다라는 생각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근데 내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바뀌는 거예요. 나이 생각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바뀌는 거잖아요. 자의식 해체하는 거. 그렇죠? 내가 바뀌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거는 누구의 허락도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식이 강해져 있는 상태라면은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의식부터 먼저 해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자의식을 해체하는 거, 그다음에 근원적인 믿음을 해체하는 거는 가장 중요하죠. 그래야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면 참 좋죠. 근데 하루아침에 되신 분은 선생님밖에 안 계시고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계속 내면을 들여다보고 해체시키는 걸 끊임없이 계속 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104페이지 자의식의 폐허에 대해 얘기한 김에 자의식의 폐허 또 하나 중요한 바보짓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바로 자의식 투영학이다. 그렇죠? 자의식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의식을 투영하기다. 대부분의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타인을 롤 모델로 삼는다. 어릴 때에는 엄마나 아빠, 학창 시절에는 전교 1등이나 운동 잘하는 친구를 닮고 싶어 한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이런 동일시 현상은 자연스럽게 극복된다. 자아가 자리 잡고 개성이 뻗어 나오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일체, 일체화하려는 유치한 욕망은 수그러지게 마련이다. 일체화시키려고 하는 정교 1등과 나를 일체화시키는 거. 근데 볼게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나는 이걸 자의식 투영학이라고 부른다. 앞서 말한 자의식 과잉과 비슷하다. 모두 지나친 자의식과 모자란 자존감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다. 어떻게요? 지나친 자의식.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자의식과 그 다음에 자의식에서 내가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런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가 있어요. 아직은 그닥 자존감이 센 사람을 못 봤어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쵸? 선생님 말고는 못 봤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자의식을 회복하려고 이 자존감도 회복하려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나를 존중하는 거. 내가 나를 존중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 사랑스럽게 보이시나요? 많이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랑스럽게. 저는 다 사랑스럽게 아직 안 보여서 350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뭐 굳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가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요새 대통령이 되게 존경스러운 게 자기를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쫙 있는데 국무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은 일이지 않냐 이러면서 얘기하는 야 감정을 없이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참 그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믿고 안 믿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일을 하는데 그르친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신념이 성공과 돈에 관련된 신념이 안 좋으면 자꾸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단분별할 거는 없는 것 같고 각성을 해야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각성을 하는 거예요. 아, 모든 게 내 세상,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판단 분별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죠? 근데 내려놓을 것을 더 내려놔야 되겠다. 사업하기,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도 내려놔야 되죠. 왜냐면 자꾸 내가 한계를 짓고 있고 판단 분별하고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자꾸 단점을 보려고 하고 내 기준에서 어긋나는 걸 자꾸 보려고 해요. 내 기준이 올바른 건가요?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내 기준이 올바른 거는 아닌데 내 기준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런데 이렇잖아 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해? 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수용하는 거로 점점 계속 놓고 탁 놓으면 제일 좋죠. 이거 이제 사업하기 위해서 더, 더 내려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 지나친 자의식과 모자란 자존감 때문에 제가 더 잘났고 나는 못났다라는 거 못나지도 않았거든요. 못났다고 인정을 잘못하는 부분들이 막 있는 거죠. 못난 사람이 없고 각각 배울 게 다 있잖아요. 진짜 배울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다 각각의 배울 점들이 다 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의식의 열등감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것 때문에 자꾸 못 보는 거죠. 못 봐서 내가 더 나의 세상에 못 보는 거는 내가 세상을 보는 그릇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그릇이 적은 건 곧 내 마음의 그릇이 작다라는 거죠. 마음의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힐 필요가 있죠. 확장시켜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놓는 거예요. 그냥 자꾸 탁 놓는 연습을 하는 거죠. 놓는 연습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곳에 투영함으로써 다른 곳에 투영한다는 거죠. 투사한다는 거죠.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 잘하고 싶은데 나는 잘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어제도 자의식 해체하는 거 탐색해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나를 진짜 제대로 알고 있나? 탐색해라.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라. 인정하고 나서는 전환을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탐색이 되지 않으면 이런 모자란 자존감,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 두려움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두고 환경 탓, 주변의 인물 탓,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한다. 투영함으로써 어떻게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고 있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줄이기 위해선 탁 놔야 된다. 그래서 탁 놓는 거를 한번 더 해보려고 그래요. 탁 놓자. 내가 걸리는 내 안에 있는 문제점을 탁 놓자. 왜? 밖에서 보이는 문제점은 내가 보고 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탁 놓아야 되는 거죠. 그 놓는 연습을 하는 거야. 탁 놓는 거. 예. 탁 놓는 거를 연습하는 거야. 탁 놓고. 그래 하면서 탁 놓고 하는 거예요. 예. 자신의 자아를 다른 객체에 투영해서 보잘것없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내가 내 두려움이 있고 자존심이 뭔가 자존심을 내세우는 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내 거를 보지 않고 밖을 보고 저 사람, 이 사람, 선생님이 왜 저렇게 얘기해 주시지? 밖으로 보고 있다. 밖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안에서는 볼 여과가 없죠.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는 나를 볼 수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 나를 봐야 되는데 이 눈으로 밖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투사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투영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나는 그 누구보다 많은 운동을 하는 취미 부자다. 배드민턴, 테니스, 골프, 클라이밍, 자전거, 서핑 등에 매일 시간을 씁니다. 운동하는 시간은 하루에 고작 1시간 정도이며 운동은 창의력과 건강 등에 좋기 때문에 투자라고 생각하며 즐긴다. 내 삶의 주제는 나 자신이며 취미를 통해 부가적인 자아로 확장한다. 반대로 자의식 좀비들은 본인의 인생을 포기하고 스스로 부가적인 자아에만 몰입해서 인생을 낭비한다. 종종 악플러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 인생을 바쳐 자료조사를 하고 퍼나른다. 이 또한 자의식 투영의 극단적인 예다. 이제 자의식 투영의 또 다른 예들을 알아보자. 볼게요. 현실은 시궁창인데 밤새 게임만 하는 사람들. 현실을 자아에만 몰입하는 인생을 낭비하는 거. 현실은 시궁창인데 밤새 게임만 하고 있어요. 회피하는 거죠. 파티원들에게 형님, 만렙 정말 부럽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몇백만 원씩 게임 아이템을 사고 인생을 낭비한다. 지금 현실은 시궁창인데 현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매일 인스타그램에 디저트 사진을 찍어 올리는 대학생, 언니 여기 어디예요? 매일 이렇게 드시는데 왜 자꾸 날씬하세요? 이 한 줄의 댓글을 얻기 위해 신상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돈과 시간을 쓴다. 주말마다 등산 가고 사이클을 타느라 정작 식구들과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 아저씨. 동호회에선 회장님 소리를 들으며 돈을 펑펑 쓰지만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싫은 아빠다. 남들한테는 막 그렇게 보이고 가정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포털 사이트 뉴스와 게시판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사안에 아는 척하는 방구석 평론가. 사람들의 좋아요를 얻기 위해 점점 도가 지나치는 글을 남발하고 자기 같은 사람들과 키보드 배틀을 하느라 밤새 세운다.
그런 분들. 예. 그 밖에도 이런 사례들은 정말 많다. 야구팀 응원이 거의 직업처럼 돼버린 직장인.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용어를 바로잡는다며 매일 말싸움하는 대학생. 말싸움하는 대학생. 분노가 있죠. 들어보면 분노가 있어요. 저는 의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아, 분노가 있고, 나도 얘기하다가 내가 분노가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죠?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 에너지를 보는 거죠. 에너지. 에너지의 흐름 쭉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막 얘기를 하지만, 예, 분노가 있더라. 또 볼게요. 애플 신제품을 맨 먼저 사겠다고 매장 앞에 텐트를 치는 백수. 외제차를 사느라 정작 본인은 고시원에서 사는 사회 초년생. 명문대 과잠바를 입고 꺼내지만 정작 할 줄 아는 건 하나 없는 학벌로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꽂힌 특정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명작 게임, 지역, 스포츠팀, 인스타그램 속 꾸며진 자신, 산악회 회장, 아이들 팬클럽, 스태프, 외제차 오너, 대학 졸업장. 문제는 이들이 동일시하는 그 존재 자체가 화상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그런 것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말 것이며 지금은 언니, 형님 하며 친한 것 같은 사람들도 그 주제로 엮인 사람들일 진짜 친구는 되지 않는다. 5년 전 취미로 엮였던 사람들 중에 몇몇과 아직도 연락을 하며 지내는가. 5년 전에 취미생활 때 만났던 분들하고 얼마나 지내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참여한 모두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산악회에 나가서 점심을 쏠 때마다 회장님, 멋져요. 잘 먹겠습니다. 라고 외치지만 약간이라도 금전적 도움을 요청해보라. 표정이 달라질 것이다. 뭐든지 정도가 있는데 본인만 역할극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한다. 물론 정당한 몰입은 삶의 활력을 준다. 정당한 몰입은 삶의 활력을 주는데 재벌 2세가 게임 아이템을 사느라 300만 원을 쓴다고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다. 또 진짜 자기 삶과 연관된 일이라면 오히려 더 몰입해 볼 만하다. 더 몰입해 볼 만하죠. 근데 동네에 만렙 형이 아니라 진짜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취미로 시작했다가 그 분야가 대가가 되어 성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내가 비판하는 건 그런 경우가 아니다. 자신의 현실을 희생해서 역할극으로 도피하는 경우다. 역할극으로 도피하는 거, 회피한다는 거죠. 아, 나는 여기서 게임장에서. 맞아요. 집안에서는 막 집안에서는 문제가 있고 밖에 나가서는 막 형님 소리 듣고 회장님 소리 듣고 게임 왕이다 막 이제 막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있지 않나. 그러니까 허세를 부리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죠. 네, 허세를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내 안에서의 내면에서의 강한 어떤 그 내면에서의 그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서 내면에서의 기쁨이 올라와야 되는데 외부를 보고 순간 그 외부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그냥 사라지는 것. 외부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일시적으로 그냥 떠나갈 뿐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머물러 있지를 않다는 거죠. 이제 떠나버린다. 역할극으로 도피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면을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질없, 부질없는 것에 대한 이런 중독과 탐닉은 너무 흔하고 종목도 다양해서 자칫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기 쉽다. 하지만 명심하자. 이런 짓들은 대부분 돈보다 중요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는다.
아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머릿속에 보통 보상 회로를 계속 눌러대는 것이다.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밖에서 원하는 것은 그냥, 그냥 보상을 받기 위한 어떤 어, 칭찬을 받는다든지 뭔가 그렇게 외부에서 자꾸 찾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파블로프의 개로 만드는 한심한 행동이다. 의지를 갖고 운명을 거스르는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동물의 본능에 충실한 순리자의 삶 자체다. 스스로 왜 이런 것에 빠져드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보라. 이런 삶에 왜 빠지고 있을까? 그간의 시간이 의미 없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깨달음에 감사하자. 자의식을 깨고 나오는 것이야말로 역행자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자의식을 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챕터를 넘기기 전에 딱 10분만 책을 덮고 산책을 나가는 건 어떨까? 책을 덮고 산책을 나가든지 아니면 반드시 휴대전화를 두고 나가야 된다. 근데 나가도 자꾸 딱 뭐예요? 음, 휴대전화를 저도 모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제가 어제 손녀딸하고 오후 시간 한 4시 넘어서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둘이. 근데 제가 그걸 알았잖아요.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휴대폰을 딱 보고 조져보고 싶다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요새 그래서 만나면 휴대폰을 감춰요. 안 봐요. 안 보고 그냥 놔두거든요. 그러니까 조조보자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놀 시간이 자꾸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보면 같이 뭔가를 자기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같이 놀지 않아도 혼자 스티커 붙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요. 혼자 스티커 붙이고서 뭐 티라노사우루스도 있고 뭐 공룡책도 있고 뭐 요새는 핫쇼핑에 빠져 있어요. 전에는 핫쇼핑에 빠져가지고 핫쇼핑 노래를 그냥 얼마나 신나게 부르는지. 근데 제가 같이 있을 때 휴대폰을 보면 얘도 뭔가 휴대폰의 동영상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같이 놀아주는 거죠. 퍼즐이 세 개가 다 떨어져가지고 흩어졌는데, 이야, 나 못 맞추고 왔어요. 하자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안 도와주더라고요. 분리시켜놨는데 비슷비슷해가지고 어떤 게 어떤 건지를, 야,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 퍼즐이. 근데 그 좀 같이 하자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너무 많으니까 또 안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야, 비슷비슷한 거 세 개 맞추기가 큰데 판이 크거든요. 근데 어쨌든 같이 제가 뭔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이걸 하기 싫어도 가서 스티커 떼가지고 스티커 붙이면서 뭐라 뭐라 얘기하고 제가 이제 휴대폰을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참 그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휴대폰을 보고 있다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네, 회피하는 거죠. 내가 나를 좀 명상하고 좀 휴대폰을 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래요. 공부하다 공부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휴대폰 막 봐요. 아, 내가 휴대폰 보고 있으면 공부하기 싫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은 챕터를 더 넘기기 전에, 이걸 넘기기 전에 챕터에는 뭐냐면 역행자 2단계의 길을 가는 거예요. 1단계에서 10분만 책을 덮고 산책을 나가는 건 어떨까 권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반드시 휴대전화를 두고 나가야만 한다. 이쪽으로 주의가 가니까. 그쵸? 주의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발언에 과민 반응을 하고 기분 나빠할까? 어떤 반응에 기분 나빠할까? 그래서 어떤 반응에 나는 기분 나빠하지? 생각을 해보고 이 행동이 과잉 자의식에서 나온 게 아니었을까? 과잉 자의식. 그쵸? 자의식의 상처를 막기 위해서 행동이 아니었을까? 과잉 자의식에 의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닐까. 뭐가 불편할까? 를 보는 거예요. 걷, 걸으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걸음은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다. 걸음을 걷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를 다시 예, 도출하는 최고의 방법이 걷는 거다. 걸으면서 휴대폰 없이 걷는 거.
그래서 선생님께서 걷기 명상, 어이구야, 참, 우리 자매들이 화면을 켜주시고, 어머니랑, 이야, 될 집안이다, 그쵸? 잘 될 집안, 잘 될 집안이에요, 그쵸? 예, 화면을 켜주시고, 야, 우리 지선님도 예, 화면을 켜고 앉으셨어요. 어쨌든, 좋으네요, 보기가. 음,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걷기 명상을 알려주셨어요. 해독을 할 때. 그래서 뒤꿈치부터 이렇게 걷는 거. 뒤꿈치부터 걷는데, 뒤꿈치부터 걸을 때 내가 각성하고, 이렇게 각성하죠. 왜냐하면 뒤꿈치를 걸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갈 때마다 발바닥에 그 느낌을 이렇게 발바닥에 느낌을 줘요. 그러면 싱잉볼 소리에 볼 소리를 징 하고 따라가듯이 발바닥에다 주의를 보내는 거죠. 발바닥에다 주의를 보내는 거야. 자꾸 이제 집중하는 거 먼저 하고 그러다 보면 휴대폰은 없어야 되고 집중하다 보면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나를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어떤 생각을 하지, 어떤 것에 불편해하고 있지,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불편해하고 있는 게 저도 있어요. 놓는 연습을 또 놓는 연습이 아니라 놓는 것을 또 오늘도 또 실천을 해 봅니다. 네. 모두들 작성해서 내가 어떤 생각 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 원하는 것을 위해서 놓는 것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깨달음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29분이죠. 25분인 줄 깜짝. 네, 29분이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수업, 화요일은 지방에서 수업이 있어요. 내일은 대구에 오셔서 수업을 하시는 날이고요. 토요일은 서울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9월 6일, 7일은 깨달음 시크릿 하는 날입니다. 꼭 들으시면 좋겠다고 추천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